안녕하십니까. 여론을 맛깔스럽게 풀어드리는 여론고수. 자, 대선이 끝났지만 할 이야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일단 이제 인수위 구성이 됐습니다. 인수위도 뭐 여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뭐 매번 그래왔지 않습니까? 뭐 저기 정권 출범 당시에는 항상 네. 인수위에 대한 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 인수위 구성 가지고 뭐 어떠냐 저떠냐 심지어는 서운함, 서울대 50대 남자다, 청년 여성은 없다, 부동산도 없다, 막 물고 뜯고 쥐어 뜯고 막 이러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런 평가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고 또 뭐 그런 평가하는 게 또 뭐 상대방 정당 뭐 이제 지금 아직은 여당이지만 이제 그 민주당 쪽이나 그쪽에 뭐 일종의 특권이죠. 뭐 상대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게. 근데 혹시 예전에는 조금 약간 우리가 흔히는 그래가지고 예. 뭔가 좀 시작하는 데는 약간 좀 힘을 실어주고 못마땅스러워도 왜 그러잖아요. 에이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뭐 좀 득담도 하고 우리 득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뭐 없고 뭐 인수위가 보니까 뭐 부동산 전문가도 없고 다 뭐 한물간 민주당 사람들이고 비판이 쏟아지는. 제가 볼 때는 그 선거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지방선거가. 지방선거가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석 달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6월 9일 날 지방선거 있는데, 근데 6월 9일 지방선거 있는데 뭐 저 민주당 쪽에서 허니문 기간이라고 뭐 좋다 잘한다 얘기해봤자 시간이 이제 금방 지나갈 텐데 참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체 지지층 결집을 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허니문이고 뭐고 뭐 그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선거나 뭐 큰 선거가 내년에 있다, 뭐 내후년에 있다 그러면은 뭐 약간은 허니문 기간도 더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유권자들 마음도 좀 추스리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은 당장 2달 뒤에 이제 선거가 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니문이고 뭐고 자신 없네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진영 대결을 다시 해야 될 그 타이밍이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무슨 허니문 뭐 좀 힘 실어주고 뭐 우리 젖잘싸 뭐 당신네들 다 이제 뭐 신혼 첫날부터 싸움팔이네. 그렇죠. 사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이제 초반에 허니문 기간 없이 막바로 이제 공세로 들어가면 사실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발목 잡는다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그 프레임이 사실은 그 야당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그 프레임이기 그걸 만약 프레임을 뒤집어 쓰게 된다면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대감 당선인이 잘할 것이다. 뭐 새 정부가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뭐 한 70, 80%, 60, 70% 그렇죠. 나온다 그러면은 그 와중에 발목 잡는다 그러면은 발목 잡는 정당은 지지율이 팍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그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워낙 진영 간 충돌이 컸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기대감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반대 지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발목 잡는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죠 지금. 저는 인수위 얘기를 한 말이 있는 게 이번 인수위 아까 서운함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특색을 뭐라고 보세요? 인수위. 이번 인수위 특색을. 인수위가 좀 교수가 많고, 그 다음에 약간 MB 출신, MB 때 분들이 계시고, 약간 또 국민의당하고 이렇게 이게 섞였어. 비빔밥이야. 근데 이 비빔밥의 조합이 뭔지 모르겠는 비빔밥이고, 여성과 좀 청년이 없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번 인수위 구성을 보면서, 이거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뭐 좋은 의미도 아니지만 굉장히 특색 없는 인수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콩가루당? 아니요, 콩가루가 아니라 어떤 특징을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뭐 언론에서 뭐 억지로 서운함이라는 표현을 썼긴 했지만 서울대 50대 남성, 우리나라 주류 집단 중에서 서운함 아닌 집단 하나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대법관, 대법원이나 아니면은 뭐 그 우리나라 그 초일류 기업의 뭐 임원진이나 뭐 옛날보다 여성이 좀 많아지긴 했지만은 다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서운함이에요? 약간 서운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 50대 아니에요? 어쨌든 뭐 서울대뿐만이 아니라 뭐 스카이 출신, 서울대 연고대 출신, 그 중에서도 서울대 출신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50대 중후반, 저도 50대 그리고 남성, 연락이 안 와요. 모든 우리나라 주류 집단은 다 서운함이 많아요. 그 서운함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을 얘기할 때 서운함이라는 표현을 이미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면은 과거 인수위 때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으니까 막바로 출범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나 저기 박근혜 정부 때는 인수위를 뭐라고 특정했었어요 그때. 고소영? 고소영 뭐 인수위 뭐 내지는 뭐 성시경. 성시경. 네. 아이 참. 성균관대. 성균관대 고시 출신 그리고 이제 위성미라는 표현이 위성미 골프 플레이어잖아요. 네, 위성미 미셸비 알아요. 네. 네. 위스콘신 그 성대 또 국가미래연구원 해갖고 위성미라는. 근데 이제 그 당시 특색을 보면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그 당시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고등학교나 어떤 특정 아주 심지어 저기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상당히 좀 특화된 어떤 그 특징이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근데 그 특징이 결코 그렇게 좋은 특징은 아니었어요. 강부자도 있었어. 그건 그 옛날에 또 있었죠. 네, 옛날에 있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서울남 그러면 서울대 출신의 50대 남자면 굉장히 평범한 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물고 뜯고 이게 이제 근데 이명박 정부나 문재인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사람이 많았다.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는 사실 노무현 정부 시즌 2였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별로 그렇게. 그래서 뭐라 그러더라? 코드 인사, 캠프 인사,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캠코드 인사. 네. 약간 이제 회전문 같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죠. 분명히 있는데. 근데 홍선도 50대잖아요. 예. 약간 좀 서운해하시는 거. 서운함이요. 그 얼굴이 나한테는 왜 연락이 안 와?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좀. 근데 항상 정권 초기에 인수위 뜨거나 아니면 조각이라고 할 때 왜 연락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교수님이나 전 매일 쳐다봐요. 이쪽 분들 연락 안 오나 싶어가지고 전 매일 쳐다봐요. 그건 진짜 착각이죠. 그건 진짜 착각인데 본인이 한 게 있어야 연락이 오지. 여론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쪽 분들하고 계속 교류를 하고 소통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류를 하고 뭔가 기여를 했어야 이게 연락이 오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오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는데 허니문이 없습니다. 물고 뜯고 씻고 빨고 캐터터 말고 뭐가 있죠? 인사돌 같은 인수위와 인수위 바깥의 관계.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게 무협지보다 재밌네요. 그 다음 편에서는 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첩혈상웅 용쟁호투. 그건 왜일까? 왜 그래? 여론조사 대기자입니다. 홍영림 기자님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